네, 바로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린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또 좋은 흐름 보여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주간 동안 1에서 2% 정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걸 어제 하루 동안 거의 다 만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방미 때 같이 동반하면서 44조 정도의 그 투자를 밝혔었는데 그때 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투자, 20조 가까운 그 삼성전자의 투자를 밝혔었죠. 네. 근데 그 반도체 부분의 그 상승이 어저께 좀 눈에 띄었었는데 특히 그 엔비디아가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게 그 엔비디아가 상장하고 나서 지금 300배 이상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또 주식 분할하게 되면 다시 또 가격을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다 이렇게 봐서 반도체 부분에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눈에 띄게 올랐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이제 빅테크 기업도 팡주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테이퍼링이 악재가 아닐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테이퍼링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재는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게 테이퍼링 선언에 대해서 선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고 네. 그 논의가 끝나게 되면 테이퍼링 선언을 언제 하겠다가 되는 거고 선언을 언제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테이퍼링 선언을 하겠죠. 그 이제 3단계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테이퍼링 논의를 해서 선언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언제 할지 결정하겠다. 그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3단계가 그러니까 CNBC가 지난번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6월이나 7월에 논의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9월에 일정을 발표하고 예. 그리고 진짜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거는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쯤 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가 분위기가 막상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는데 예. 동의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테이퍼링 자체가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하는 거를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예전처럼 금융위기, 금융시장 자체에 대한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신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줄어가고 그 통화량을 공급을 중단하겠다가 아니고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체적인 총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통화량 자체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테이퍼링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게 2013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예, 그렇죠. 크게 떨어졌다가 그렇죠. 사실 테이퍼링이 실시되는 동안에는 주가가 오히려 회복이 올랐었죠. 됐다. 예.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예. 이번에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도 네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때는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이제 자금을 수요라는 문제였었는데 네.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경기에 이제 자금을 투하를 하고 민간과 재정 부분에 이제 네네. 경기 자금을 투하를 하고 이걸 줄이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것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직접적인 그리고 이제 한 부분의 한 섹터에서의 타격이 예전만 같지는 않을 것이다. 예. 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앞서서 또 미 연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또 발언 어떻게 보세요? 예, 앞서서 장혜커님이 이제 외신을 보고 직접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저께 연준 패드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연준이 또 얼마나 힘이 센 기관인지. 근데 이제 지금 원래 연준의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명이 지금 공석이라서 지금 이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하신 얘기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기존에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자산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 얘기를 하셨는데 또 CBDC는 굉장히 가능성이 좀 있고 안정성과 편의성,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통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연준은 항상 소비자 입장, 연준이
항상 강조하는 게 소비자 입장을 강조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대세는 이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네. 이제 법정 네. 디지털 네. 화폐. 예, 법정 디지털 화폐로 이 암호자산이나 가상자산을 가상화폐나 가상통화 이거 지금도 아직도 이제 용어나 개념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가상 암호자산이나 암호화폐 하면 이게 통용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교환 가치로서 통용은 되지는 않고 또 그러면 자산 가치가 없냐 그러면 또 이게 자산 가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상 자산, 가상 화폐를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CBDC로 대체를 하려는 그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이외 알트코인 그러니까 예, 예. 암호화폐들하고 대립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는 거냐 예, 예.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개는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CBDC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달러화는 쓰는 나라도 워낙 많고 그렇죠. 뭐 저 아프리카 시골까지도 달러는 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걸 갖다 모두 CBDC로 바꾼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시간이 예. 오래 걸리거나 거의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상황이기 예, 때문에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하고는 사정이 다르다라고 네. 얘기를 결국은 그러니까 지폐와 디지털 통화가 같이 사용되는 그런 예, 그렇죠. 과정을 겪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다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네.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세계의 그 달러 지폐가 통용되지 않는 지역은 없죠. 없습니다. 네. 근데 또 실제로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뭐 도치코인을 거래하는 곳은 또 굉장히 한정된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정된 지역에서 이 한정된 지역에서 CBDC가 통용되는 건 또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상당한 교집합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사실 그 CBDC 관련해 가지고 도입했을 때 가장 크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나라 난 네.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연적으로 네. 딱 한 가지가 생깁니다. 어떤 걸까요? 리디노미네이션. 네. 아,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면은 돈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5만 원짜리를 갖다가 5천 원으로 바꿔준다든지 네. 500원 새로운 500환을 네. 만들어서 바꿔줘야 되지만 그렇죠. 디지털 화폐가 되는 순간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그냥 말만 하면 그렇죠. 리디노미네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또 캐시우드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시려고 예, 하시는 것 예. 같은데. 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기관이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중앙은행 중에 중앙은행은 미국 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연준과 맞서서 이긴 아무도 없죠. 이긴 기업이 없습니다. 예. 절대 맞서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앙은행과 뜻이 다른 뜻이 다른 기업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캐시우드와 일론 머스크. 예. 네. 지금 현재는 가장 맞서고 있는 그 두 개의 자산이 도치코인이랑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강아지를 들고 있는데 이 저기 앨런 머스크 트윗을 제가 퍼왔는데 저 정도로 그 예수님이 간택할 만큼 그 도치코인이 대단한 것인지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누가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 그 앨런 머스크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주주들은 앨런 머스크를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도치코인은 무제한 발행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최대로 채굴한다고 하면 1분에 10,000개까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무제한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 무제한 통화는 사실 가치가 없는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가격을 상당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지만 거품 논란은 상당히 있는 추세입니다. 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그걸 자산에 연초에 편입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자산에서 제외하는 그런 이제 이유는 이제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좀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은행이랑
이 자산들이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봤을 때 이거 거품 이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것과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제넷 옐런 의장이 뭐 금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리 좀 올려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사전적으로 아주 먼 미래에 있는 것들을 경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것도 이제 이 중앙은행이 CBDC 같은 걸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뭐 부분적으로 흡수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거나 어떤 자산들은 또 사실 그냥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뭐 이게 그렇게 시장 기대만큼 가치를 유지하거나 보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시장 보호적 측면에서 하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사실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당장 무슨 거래를 중국처럼 금지시킨다든지 네,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결국은 어떤 세금이라든지 네. 세금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예,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금고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음성화된다 그러면 뭐 그 보통 범죄나 테러의 수단,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보통 무기 거래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확산 금지의 확산 금융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제한적으로는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네. 만약에 CBDC가 좀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은 관련한 수혜주가 좀 있을까요? 네, 그 관련한 수혜주는 CBDC는 이제 당장 시행되진 않고 먼 그러겠죠. 미래에 이제 시범적으로 네. 부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게 그 이제 저장 장치와 서버가 필요할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 저장 장치와 서버에는 그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메모리 부분이 첫 번째 수혜주가 될 네. 것으로 좀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메모리 이제 저장 장치라는 게 메모리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메모리를 구성하는 기판과 그 기판을 구성하는 조립 형태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박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구성품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주변 장치들이 그런 것들이 다 수혜주가 될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 이제 IT 기업들, 그 통신 서버를 직접 생산하고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네.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주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도 잠깐 이제 보도에서 나왔었는데 그 펠런티어는 지금 뭐 계속 수혜를 받고 있고 실적을 내고 있지만 뭐 군 기관과만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펠런티어 같은 암호화 기술을 가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암호화 기술을 가진 팔란티어 같은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모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머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